다른 대학 동기들은 긴장하고 떨리는 순간이 쉽게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겐 다른 사람들도 다 긴장되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 나랑은 정도가 다른 것이었다. 내가 찐 발표 공포증, 연단 공포증인 것이다. 이건 나만의 문제이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중 아무도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던 거였구나. 뒤늦은 깨달음이 있었다. 교실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그만 되었어 앉아. 그 후로 나를 지목하시지 않았던 선생님은 나를 배려했던 선생님이셨구나. 그 정도가 다였던 것이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을 계속해서 피해가는 게 내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꼭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 내가 주목을 받거나 호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모임이나 자리들이 있다. 이때에는 생각만으로 입이 마르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딸아이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기 이름 소개 한마디 하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앉아서도 얼굴에 연신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딸아이는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일을 대비해서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다. 대학에 가자마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여러 스피치 심리 책들을 사서 보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좋아졌으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나와는 달랐다. 그렇게 2년 3년간 노력하더니 학교에서 크게 떨지 않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해야 하는 발표는 한 번씩 긴장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아이의 호전을 보면서 스피치 학원을 다녀볼까 고심 끝에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곳을 딸아이와 함께 검색해 보았고 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가는 센터를 찾았다. 우선은 전문가를 만나 면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센터에서 검사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그룹 과정에도 참가하는 코스이다. 첫 번째 상담에서 내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서 글을 읽을 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3줄 이상 말하기 금지이다. 특히 일어서서 말을 할 때는 매번 심장 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다.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버벅거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가지고 받아들임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동안 의아심이 들어도 익숙하게 하면 할수록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다른 분들의 소감문을 믿고 꾸준히 해보았다. 그렇게 10번째, 11번째 정도부터 땀이 나는 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건 그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그렇게 4개월을 꼬박 참가하고 나니 마음이 많이 놓일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변화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 아마도 이런 즐거움이 단체 수업을 더 꾸준히 참가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여기 코치 선생님이 알려주는 훈련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드는 연습 과정이고 이런 연습이 긴장을 줄이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것이다.